피프티 사태가 전혀 1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멤버들의 행태에 대해 많은 고발과 많은 대중들의 분노가 계속하여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앞선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쯤 되면 소씨가 어트랙트 직원 아니냐. 왜 전홍준 대표님은 올려치기 하고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은 내려치기 하냐. 아니 그러면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전부 다 어트랙트 직원일까요? 제가 어트랙트 직원이면은 좀 더 제대로 된 팩트 이야기들을 들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한간의 여론들 그리고 나와 있는 팩트 자료들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용을 정리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래 봅니다. 자, 더불어서 자, 보세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고구마를 또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피프티 사태와 K-POP 기획사의 미래다 라는 칼럼이 이렇게 8월 달에 이미 올라와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피프티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전 세계 팬이다. 현재 피프티의 상황은 이후 좋은 활동으로 이어질지 굉장히 불투명하다. 만약 법적 다툼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피프티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팬심은 미래에 피프티에게 향할 수가 없겠다. 가슴 아픈 일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태가 피프티 멤버들의 미래에 굉장히 암울해진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속사와 프로젝트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슨 말일까요? 모처럼 형성된 팬심이 무너지는 현실은 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제는 산업과 국가 차원에서에 대한 일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사태를 통해 K-팝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가 브랜드 자체도 훼손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부각해줬다. 피프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K-팝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불안한 재무구조를 통해서 수익, 배분 구조가 불투명한 기획사는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업계의 자율로 시작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기획사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것은 팬들에게 민주주의적 선택을 하게 해야만 한다. 이제 K-팝은 하나의 세계 장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 청춘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입지가 구축되고 있는데 아이돌 멤버들을 혹사하여 성장이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팬들은 인지 부조화를 통해 장래의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K-팝의 디스토피아를 앞당기는 행위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피프티 사태가 애시당초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자신들이 만들어낸 현재의 상황이다. 전 이렇게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이상한 이런 글들이 하나씩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해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님의 완전한 완승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기사와 이러한 여론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더기버스와 관련 있어 보이는 제프 벤자민은요, 최근 이런 글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글이냐? 언제나 진실, 팩트가 승리한다. 그 팩트가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 멤버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 제프 벤자민과 더기버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전홍준 대표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의 초대박 프로젝트죠. 바로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지금 엄청나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포스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트랙트 걸그룹 오디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올해 초에 공개됐었던 50 추가 멤버 오디션 디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 이미 더기버스 측에게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관리, 많은 기획, 그리고 음원 관련 프로듀싱까지 거의 뭐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오디션 프로젝트 포스터 디자인도 더기버스 측에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지원 부문이 보컬 댄스, 2002년생에서 2007년생의 여자들, 소속사 등의 계약 관계가 없어야 한다. 뭐 오디션 지원서를 다운로드해서 자유곡, 퍼포먼스 영상 등을 제출해라. 그런데 바로 오늘 발표된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 공식 오디션 포스터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그런 말이 나와요. 더기버스에게 용역을 맡겨서 제작한 오디션 포스터보다 그냥 어트랙트 자체에서 한 포스터가 훨씬 더 시인성도 좋고 나아가서는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 어트랙트 오디션이라고 딱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지원 분야와 지원 자격이 하나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굉장히 깔끔한데 이 두 오디션 공고문을 보고서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시나요? 이런 여론을 받고 있음에도 이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나아가서 제프 벤자민과 같은 관련자들은요,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 많은 현실적 절망감을 선사할 수밖에 없는 정영준 대표님의 깜짝 놀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제가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정영준 대표 새 걸그룹 준비 2주 만에 800곡을 받았다. 세상 바뀐 것 같은 기적을 느끼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올라왔냐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진용 유튜버 분의 기자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빠르게 훑으면서 제가 부가 설명 자료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정영준 대표님의 단독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곡을 받는 교두보 역할을 김세왕 씨가 하고 있다. 김세왕 그리고 스웨덴 작곡가, 큐피드 작곡가가 아니고 스웨덴 작곡가가 너무 많다. 지금 저희한테 800곡이 들어왔다. 저 지금 200곡밖에 못 들어봤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큐피드 작곡가가 아닌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800곡의 노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큐피드라는 노래가 이 스웨덴 작곡가들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3군데 정도 고쳤나라고 했었죠. 그 정도만을 고쳐가지고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이 스웨덴 작곡가들 사이에서 큐피드 노래가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든 노래래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트랙트에서 뉴 걸그룹 프로젝트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 내용 일파만파 번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유독 노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800곡이 들어왔대요. 근데 800곡 중에서 200곡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노래가 엄청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영준 대표님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거 듣는데 1분씩 들어도 도대체 시간이 얼마예요? 1분씩만 들어도 200곡이면 200분입니다. 또 변호사 만나야지, 회의해야지. 걸그룹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레전드 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소식입니다. 걸그룹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빅 이벤트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라 레전드 팀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붙느냐? PFT를 만든 어트랙트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단 2주 만에 800곡이 왔다니까. 곡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걸크러쉬 스타일부터 이지 리스닝까지 곡이 넘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걸크러쉬라는 건 굉장히 터프하고 비트감이 세고 힙합스러운 느낌이 걸크러쉬 스타일이라면 이지 리스닝, 굉장히 수수하고 순수하고 좀 풋풋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래 스타일을 이지 리스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래들이 2주 만에 800곡이면 일주일에 400곡이고 하루에 수십 곡에서 100곡 가까이 노래가 계속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홍준 대표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 진짜 인생이 새옹짐하고 전화위복이고 너무너무 요즘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니까. 2달 전만 해도 내가 진짜 삶을 포기할까? 억울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완전 상황이 뒤바뀌었다라는 걸 이 전홍준 대표님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불과 2달 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났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큰 감격을 느낀 전홍준 대표님이겠습니까? 6월 19일에서 30일까지 불과 한 11일 정도, 이 11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2달 반 전만 해도 이제 증거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겠냐. 화병 나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끊임없이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달 반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야. 어트랙트나라는 브랜드가 생겨났지. 응원도 해주시지. 곡은 넘쳐나지. 투자해준다고 하고 투자도 받았지. 나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시청자분들도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많은 영상에 가서 뭐 가짜뉴스들을 좀 제외하고선 많은 영상에 가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의 이런 정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홍준 대표님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속마음을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이 상황을 그야말로 기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좋은 걸그룹, 멋진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그러면 한간에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더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다더라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거 전홍준 대표님이 이거 유튜버를 통해서만 단독 컨텐츠로 하려는 거 아니냐, 방송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신 분들 계셨죠? 저도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새 걸그룹 프로젝트는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방송사와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여러 군데 접촉 중인데요. 서로 조건을 맞춰보고 얘기 중이에요. OTT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실은 저는 방송은 하고 다른 컨셉으로 약간 다큐멘터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하지 않겠어요? 자, 제가 당초 예측해드렸던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사와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방송사에서 이미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방송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방송사, 공중파부터 종편 방송사까지 전부 다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OTT, 특히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로 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땐
TV 쿠팡 플레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넷플릭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해야 이거 대박 납니다. 그래야 시작 단계부터 해외에 있는 많은 큐피드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던 전 세계 해외 팬덤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트랙트 소속사에서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큐피드 노래에 대한 저작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피프티라는 걸그룹은 홍보할 필요가 없지만 어트랙트 측에서 큐피드라는 노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큐피드라는 빌보드 차트 17위 기록에 빛나는 대규모 K-팝 소속사에서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가 런칭이 된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서 넷플릭스에서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 형태로 방영이 된다면 이거 시작부터 이미 빌보드 차트 재입성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투자금도 굉장히 적었죠. 넷플릭스나 방송사에서 이 PFT 멤버들에게 뭐 제작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가지고 큐피드라는 노래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 17위의 기록을 만들어낸 기획사의 대표님입니다. 그러니 넷플릭스와 함께 한다면 이 멤버들 순식간에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삭제된다, 지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면 이러한 말도 나왔어요. 또 다른 컨셉으론 이제 방송국하고는 왜 해야 되느냐.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편성이 맞춰져 있지 않냐. 그 편성에 맞춰서 12회 분량으로 지금 해보려고 한다. 그러려면 3개월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 자체를 3개월 정도의 분량에 맞춰서 12회 정도로 방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3개월 동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이 9월달인데 만약 10월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딱 내년 상반기 1월달이면은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 어트랙트의 새로운 걸그룹이 온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선별이 되어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도 이거를 차일피일 미뤄서 시간을 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홍준 대표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냐, 걱정된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준비를 이미 끝마쳐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투자금과 많은 방송사에서의 끊임없는 러브콜은 어떻습니까? 폭발하고 있다.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홍준 대표님은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을 계획 구성하고 있다. 자, 돌이켜보면 이 PFT 멤버들 결국 어떻습니까? 이젠 정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탄생한 어마무시한 가수들이 소속사에 이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자신들은 굉장히 낙동간 오리알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소속사에서 발을 떼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전홍준 대표님이 이 멤버들을 놓아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멤버들 템퍼링 사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피해를 소속사에게 입혔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요, 소송에서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가만히 대기하면서 남아있는 전속계약 기간 6년 동안 이 멤버들을 계약 상황에 맞춰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멤버들이 나와서 활동을 안 한다면 그건 계약 위반 사항으로 바로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가 되겠죠. 그럼 이 멤버들이 돌아가서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정신이 있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뉴 걸그룹 프로젝트 운영에 나가기도 굉장히 빠듯하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PPT 멤버들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돌아가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왜냐면 가처분 효력 정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버젓이 회사원으로 따지면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무단결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 안 돌아갈 수 없죠. 그런데 돌아가자니 어떻습니까? 지금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넷플릭스와 방송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며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에게는 어떻죠? 800곡이 들어왔다. 전 세계에서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800곡의 노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PPT 멤버들이라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쓰라리는 수준이 아니라 처참한 기분이 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어떻게 어느 방송사에서 시작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사에서는 일단 다른 부분 모든 방송사, SBS는 아무래도 유니버스 티켓 방송을 하니까 빼고 MBC, KBS, JTBC, 다른 종편 방송사, OTT에서는 넷플릭스, TV, 쿠팡 플레이 등등 전부 다 협의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엠넷이 화제성이 높지 않겠냐. 특히 엠넷과 하게 되면 OTT는 티빙이 유력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CJ ENM이 워낙 지금 이런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가 클 것이다. 두 번째로는 JTBC입니다. 선호도가 너무나 높고 RU 넥스트가 최근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의 딜을 잇는 역대급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MBC를 꼽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최근 소년 판타지 사건이 있어서 좀 찝찝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MBC는 조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KBS는 워낙 공영방송사니까 시청률이 보장되어 있죠. 그 외에는 TVN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SBS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 왜냐면 아시다시피 유니버스 티켓도 있지만 특히 전홍준 대표님의 요번 템퍼린 사태를 두고서 카지노 티켓, 도박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엠넷, 티빙, 넷플릭스, JTBC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떠신지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